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그중 하나로 노동개혁, 노조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조회계의 투명성이 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높이고 있는데요. 정말 노조회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주장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막 혼재돼 있는데요. 팩트체크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 모셨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페이스북에서 김경률 회계사님과 이렇게 논전을 벌이셨던데. 예. 예. 뭐 평가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위원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더라 싶어서 모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가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금 1,500억 원, 회계장부 세 가지 키워드가 다 걸립니다. 예.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지원 국민의 혈세를 1,500억 원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뭐 네. 정확히 표기하면 국고보조금인 자, 거고요. 국고보조금하고 정부 지원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 정부가 뭐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었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공짜로 지원, 야, 너 이 돈 받고 열심히 노조 활동 해봐라고 생각하게 돼요. 정부 지원금이라는 얘기를 그것은 들으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정부가 서비스해야 될 행정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뭐 이 간접적으로 네. 이 정부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더 여기서 말하는 잘은 더 싸겠죠. 예, 정부보다 더 싸게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네. 그거를 이제 민간에다 주는 걸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행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사업이 한국노총이 수행한 그런 법률 상담 사업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노동자 법률 상담, 뭐 국가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국가가 직접 뭐 공무원이 이거를 하려면은 뭐 부서도 만들고 네. 건물도 하나 만들고 그렇죠. 공무원이 직접 이게 상담을 하면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있는 그런 한국노총 이 법률 상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노동자 법률 상담을 한다. 이거가 바로 노조에 지원된 가장 큰 이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을 한국노총 법률상담팀이 대신 수행하면서 그 사업비를 받는 거. 그렇죠. 근데 민주노총이 5년 동안 그 네. 국고보조금 받은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한 7,8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아, 그래요? 예, 5년간 가장 큰 민주노총 이 관련 이 개별 사업장이 받은 게 1억 원도 안 되는 7,800만 원인가 7,900만 원인가 하는 사업장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은 네. 이게 민주노총 연맹이 받은 보조금 사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연맹이라고 하면은 그 중앙에 있는 예, 그렇죠. 큰 조직들, 예, 큰 조직들이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요 연맹이 받은 보조금도 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 연맹이 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고 다만 그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개별 노조 또는 산별 노조가 받은 거는 있죠. 네. 그 중에서 5년간 가장 큰 사업이 7,900만 원짜리 이 대구 이 그런 건설 토목 노조가 받은 사업인데요. 네. 이걸 가지고 목수 교육을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 재생 사업, 목수학교 그렇죠. 이런 사업이네요. 그래서 목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목수 교육하는 사업인데 목수 교육을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목수 교육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정부 서비스를 목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시켰으니까 네. 뭐 그럼 줘야지. 돈을 줘야죠. 예. 그래서 우리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란 말은 팩트 체크해 보면 삐 국고 보조금인 거고요. 국고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00억 억 원. 원이라고 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 이렇게 7,900만 원짜리 몇 개를 해야 1,500억 원이 되는 그런데 겁니까?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통틀어서 그 각종 노조가 받은 보조금이 2021년 기준으로 46억 원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500억은 그럼. 그러니까 1,500억 원은 뭐 그 지방 정부가 이 수행했던 보조금 사업까지 다 합치면은 5년간 1,500억은 맞는 5년간? 예, 5년간. 아이, 그런데 이 중앙 정부가 수행한 보조금은 21년도 46억 원이고 17년도는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마지막 해가 17년도잖아요. 예, 그렇죠. 17년도에 노조 보조금이 45억 원이었어요. 뭐 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요 5년 동안 46억 원이 됐으니까 아. 뭐 사실상 정체됐다. 정체거나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뭐 마이너스가 그렇죠. 됐을 수도 있죠. 뭐 같은 기간 동안에 민간 보조금 사업은 거의 뭐 한 70% 이상 증가했거든요. 노조 말고
또 다른 그렇죠. 보조사업, 예.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는 사실은 뭐 전경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경총 이런 데 데 국고보조사업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경총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요 5년 동안 한 130% 증가했고요. 전체 민간 보조금은 한 70 몇 % 증가했는데 그런데 이 노조 보조금은 1억 원 증가했으니까 뭐 한 오히려 사실상 노조 정체한 건데요. 근데 뭐 문제는 뭐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게 노조 이 만약에 노조 보조금을 줬는데 네. 이 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회계장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전에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업 극복 운동과 관련해서 서울시 내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해봤어요. 근데 보고서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증빙을 맞추는 게 얼마나 꼼꼼한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은 뭐 45억 원이 아니라 뭐 1,000만 원이라도 만약에 받는다면은 회계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목수 사업으로 7천만 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 네. 7천만 원이 진짜 목수 사업을 했는지 소고기를 사 먹었는지 회계는 아주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요. 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을 한번 하신 분은 실무자들은 내가 다시는 뭐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나 봐라라고 실무자는 말을 하는데요. 그냥 이런 XX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와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이거 예. 국고보조금 회계 증빙하는 게 얼마나 그렇죠. 어려운지. 한간에 뭐 떠도는 말이 뭐 전봇대 세우는 보조금을 받아서 전봇대를 세우는데 하루가 걸리면은 전봇대 세우는 그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틀 걸린다. 그런 뭐 이 유머도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고보조금 사업 평가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금을 준 단체, 그러니까 네. 준 기관, 그러니까 뭐 고용한 그 뭐 노동부면 노동부, 뭐 복지부면 복지부가 일차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을 하고 네.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미비하다 그러면은 계속 더 달라 하고 그래도 미비하거나 아니면 안 환수입니다, 준다 환수. 그러면 환수를 합니다. 환수입니다. 환수. 그렇죠. 이렇게 보조금 보고를 회계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당연히 환수돼야만 되고요. 네.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야 국고보조금 그거 눈먼 돈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한번 받으면은 뭐 물론 보조금 사업의 원래 목적은 특정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맞아요. 주긴 하는데요. 근데 네. 한국노총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법률 상담 사업 뿐만 아니라 뭐 한국노총 뭐 간부 교육 사업 같은 게 또 있어요. 네, 네. 근데 간부 교육이라는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돈을 주는 거긴 한데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간부 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통해서 좀 사실상 뭐 사실상 지원금의 금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다. 사실입니다. 그것도 있다. 사실인 거고. 근데 뭐가 됐던 간에 회계 보고는 반드시 100% 하게 되고요. 회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환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다. 1,500억이 아니라 46억이다. 연간 46억이다. 그리고 1,500억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5년치를 다 합치면 1,500억이 수치로 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서로 다른 법인격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통령이 1,500억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그냥 중앙정부에서 다 나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 지방 정부가 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체크할 그 책임은 이 지방 정부한테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회계장부. 국고보조금 사용한 회계는 증빙해서 다 제출하잖아요. 증빙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건 국고보조금 환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무슨 개의 얘기인가요? 전혀 다른 이 성격을 혼동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어요. 네.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면 견적서도 받아야 되고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1억 주고 공사를 했다면은 네네. 이것이 어떤 뭐 수도를 했는지 아니면 타일을 했는지 내역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내역서를 주지 않으면은 이거 저는 1억 못 주는 거죠. 그렇죠. 못 그래서 주죠. 실제로 그 내역서는 저는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예?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켜놓고서 제가 시킨 공사 내역서가 아니라 인테리어 회사의 재무제표나 고객 명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온갖 회계 증빙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니 통닭 시켰으면 통닭값만 제대로 이렇게 주고 또 통닭을 제대로 받으면 되지. 야, 통닭집 고객 명단, 전화번호, 니네
그 수지 타산서 다 한번 내놔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 두 개의 회계 자료는 완전히 별개인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조금 회계 자료는 지금도 잘 되고 있다. 근데 네. 만에 하나 안 되고 예. 있는 게 있으면은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그래서 안 됐으면은 환수를 환수해. 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자료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문제의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노조 조합비 회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잘 되어 있냐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네네.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명한 회계를 바라는 저 같은 제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조 이 보조금 회계는 이미 투명하긴 하지만 네. 노조 조합비 회계도 투명해야 된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뭐 사적 자치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노조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조합원들에게는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네. 그렇지만 그걸 왜 정부에 줘야 돼? 정부에 줘야 되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뭐 저는 이게 이 예, 사적 자치 가치보다 투명 회계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네네. 이게 투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노조는 악이고 저는 선이고 이게 아니라 어. 두 개의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조합원 회계를 달라 이거는 아닌 거고요. 다만 이 조합원이 노조에게 조합비를 낼 때 여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명한 회계를 내라라는 말은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 맞는 말을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두 가지 가치를 조합을 해야 될까? 그건 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대화를 이루어야 하고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노조에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대로 제대로 노조 조합원들에게 이 회계를 공개하고 있는지 그 11가지 서류가 있어요. 네네. 그 11가지 서류에 표지를 달라라고 정부가 노조한테 요구를 한 거고요. 표지 냈다면서요, 노조는. 예, 저는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래서 네네. 윤석열 정부가 그 노조한테 요구하고 있는 표지를 달라라는 것은 이 투명 회계를 위해서 정부는 잘하고 있다. 저는 박수 쳐주고 있고요. 네. 문제는 잘 노조원들에게 배치하고 있는지 표지를 내는 것은 요구는 정부의 요구는 굉장히 정당하고 네. 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노조는 표지는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예, 다 냈어요. 근데 왜 회계 자료 이렇게 안 낸다 그래요? 근데 다만 이 표지뿐만 아니라 내지를 달라고 정부가 요구를 해요. 겉옷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속옷까지 다 보여줘야 된다. 이게 표지만 그냥 가라로 작성했는지 아니면 내지도 잘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고자 내지를 한 페이지씩 달라. 근데 한 페이지씩 달라지만 이 서류 종류가 11종류이기 때문에 11페이지는 줘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조 조합원 명부 같은 경우는 네. 내지 한 페이지만 제출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명부가 정부한테 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저는 표지는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줬고 네. 내지를 요구하는 정부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 좋게 정부 편에서 서서 말하면 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 정부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예. 노조는 기본적으로 자주적인 조직, 자주성이 핵심인데 그렇죠. 이건 노조의 자주성은 워낙 사측으로부터 맞습니다. 하도 어용 노조의 역사가 오래됐고 지금도 그런 곳이 많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자주성, 예.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 사주로부터의 자주성 이게 노조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대화를 통한 사회적 그렇죠.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정부와 노조가 아주 이 마음을 열어놓고 이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보조금 자료 서류도 공개하지 않았대요라는 그런 아니 거짓말처럼. 범죄 집단으로 딱 찍어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통닭을 샀으면 통닭과 관련된 계산서를 보여주는 거는 보여줄 수 있어. 근데 보여줘야죠. 니네 고객 명단부터 해가지고 통닭집 한 달 회계 자료를 다 줘 하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 명단은 절대 주면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다만 뭐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표지라든지 저는 이런 거는 노조가 정부한테 제출하는 것이 투명 회계 원칙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될 일인 근데 거죠. 이제 이거에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예. 예를 들면 형평성. 야, 그 경총이나 그 사업주 단체들한테 그렇게 국고보조금 많이 주면서 그렇죠. 10배 이상 주는 걸로 이렇게 그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있던데 예. 그러면서 왜 거기는 회계자료 요구 안 해?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민당정 협의회라는 데서 해서
법제화하겠다. 예. 노조 회계 다 밝히는 거. 조합원 50%가 원하면 노조 회계를 공시하게 하거나 또는 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한 사유를 지정을 해서 그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공시하게 하겠다. 예. 라는 식으로 대화 타협보다는 그렇죠. 니네는 잠재적 범죄 집단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를 잡돌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과 제도를 바꾸겠어라는 걸 오늘 벌써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데요. 우리 네. 회계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네. 중요성의 원칙은 금액이 크면 공개하고 금액이 크면 공개하지 않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사적 자치의 영역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부 이해관계자가 많으면은 금액이 조금 작아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외부 이해관계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으면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도 공개하면은 안 되는 것이 바로 회계 공개 원칙인 거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회사처럼 외부 이해관계자가 많을 엄청나게 경우에는 많죠. 예. 이럴 경우에는 회계 공개가 원칙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원칙, 그러니까 중요성의 원칙과 어떤 사적 자치 원칙을 두 개를 고려를 해서 노조와 정부가 어디까지 재무제표를 공개할 것인지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사회적 대화 타협을 통해서 회계장부가 투명하게 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거든요. 저는 네. 투명한 회계를 네, 좋아하는 네.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사회적 대화 타협을 하지 않고 이런 지금도 잘 제출하고 있는 보조금 회계를 마치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에게 말하는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대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집단으로 딱 찍고 뭐 건폭 또 그다음에 오늘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조폭과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건폭과 연결을 해가지고 건설 현장의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그렇죠. 이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명분을 국가가 주고 있는 거고요. 네. 반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회계 투명성에 더 이게 저해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정부가 이런 의도 없이 그래 표지를 줘라. 노조가 표지 주고 그런 어떤 사적 자치와 상관없는 부분부터 차례대로 조금씩 회계 투명성을 넓혀가는 방법을 우리 한번 같이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 가장 네. 바람직한 거죠. 네. 오늘 보니까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김경률 회계사가 단장이시더라고요. 타 지정기부금 단체는 전부 공시를 하고 있음에도 유독 노동조합만 공시가 안 된다. 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예. 지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공시라는 말은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보조금 회계가 공시되고 있나?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제표가 잘 공시가 되고 있나? 지금 잘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네. 재무제표를 어느 수준까지 공시를 할 그거는 것인지는 이제 합의가 사회적 필요하다. 대화 타협이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재무제표 말고 이런 조합원 명단이라든지 네. 아니면 각종 뭐 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혼동하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예. 우리는 이 보조금 회계 그리고 이런 조합원 명단 그리고 이 재무제표 이 세 개 중에서 첫 번째는 잘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를 어떤 수준으로 공개할지 이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세 개를 다 이게 뭉쳐버리니까 재무제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합의해야 된다. 그렇죠. 조합원 명단은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이니까. 그다음에 이미 국고보조금은 다 공시되고 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세 개를 다 이렇게 뭉뚱거리니까 이렇게 얼마나 얘기하시면 답답합니까? 얼마나 오해가 생깁니까? 꼭 그러니까 저는 본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조를 건폭으로 몰고 조폭독단으로 몰아가지고 때리니까 지지율 올라가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노동자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다.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